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산을 한번 리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이브 때 언급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는 엄브렐러 우산 리깅인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은 그전 라이브 때랑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걸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산 뼈대, 살부터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깅적으로 표현이 돼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의 컨트롤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거나 닫거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모델링을 해줘야겠죠. 모델링을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부분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손잡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 형태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형태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납작하고 길쭉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구부러질 수 있게끔 생긴 위쪽에서 이렇게 긴 대가 필요하겠죠. 이 대 같은 경우는 보통 피봇 H가 여기 그 대의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피봇 H D키 이용해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원점이나 그리드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X키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그리드에 정확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와 그 다음에 아이고 키가 들어갔지?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우산을 접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부러지는데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그 섭 디비전이 없게 되면 구부러뜨렸을 때 형태 변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섭 디비전 위드를 높여서 구부러뜨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펼 수 있는 지지대 같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D키 이용해서 피봇 스위치를 가운데로 맞춰 주고요. 이렇게 돌려 가지고 적당한 길이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을 이렇게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요소가 필요하겠죠. 여기 이 부분을 밀어줄 또 손잡이가 필요하겠고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할 핀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고정시켜줄 핀.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복사해서 조금 다른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살을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오브젝트, 여기 있는 건 뭐 공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4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동하는 원리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우선 여기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은 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구부러뜨려지게 될 거고요. 얘가 따라가서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서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향을 써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여기 있는 핀이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핀에 바라보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2개의 핀을 각각 하나의 오브젝트의 페어런치를 이용해서 서로 따라 움직이게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2개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서로 페어런치를 해서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끼리 서로 바라보게 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에임이라고 하는 컨스트레인을 이용하게 될 텐데, 에임할 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축을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축이 바라보는 축인가 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여기는 더블 클릭, 무브 툴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툴 세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브 오리엔테이션, 액세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축의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방향성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월드 방향성을 표현하느냐.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의 방향성을 봐야지 제대로 표현이 되니까 오브젝트의 방향성, 빨간색 X, Y, Z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방향성은 X축이 이 오브젝트를 바라보면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X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 좀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Z방향이겠죠. 네.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랑 그렇게 에임으로 서로 바라보게끔 연결해 주는 거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깅에 보게 되면 constrain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ai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 회전축을 이용해서 바라보게끔 해주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특정 축으로 제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축은 로테이트 Z축입니다. 그 Z축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aim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 옵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im 벡터라는 게 바라보는 방향이고요. 업 벡터가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x축, 지금 aim 벡터를 x축과 그리고 업 벡터 위쪽 벡터를 y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constraint axis라고 해서 어떤 축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Z로 하게 되면 Z축 하나만 고정이 돼서 조금 더 문제가 덜 발생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여기 이 오브젝트에 달려있는 핀을 선택을 먼저 하고 여기는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특정 제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 여기 있는 오브젝트 동일한 설정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키가 들어가서 왜 또 키가 들어갔지? 네, 키를 잘못 눌렀나봐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오브젝트와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트 Z가 연결되게 되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움직여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위쪽의 살을 움직이게끔 컨트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이 살은 접었을 때는 뭐 특정한 힘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 형태로 쭉 펴져 있지만 이렇게 펼치게 되면 살짝 구부러지면서 둥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살이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 오브젝트 포인트라고 해서 위치 값에 대한 걸 연결해주면 돼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요게 움직였을 때 요게 따라 움직이는 포인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움직여보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제 구부러뜨리는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구부러뜨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밴드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디폼에 non-linear 밴드 라는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 맞게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핀의 중심으로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럼 이제 인풋 항목에 밴드를 보게 되면 로우 하이 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이 바운드는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베처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구부리거나 뒤쪽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 컨스트레인, 밴드 핸들은 여기는 이 오브젝트랑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페어런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접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구부리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이나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회전 값으로 밴드의 이 커베처라고 하는 항목을 서로 연동을 시켜주면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맥시멈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구부러뜨려 줘야 된다 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는 위치 값을 이용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키, 셋 드라이브는 키, 셋 클릭해 주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로드 드라이버, 그리고 여기는 이 핸들 로드 드라이브 이용해서 서로 위아래로 연결될 것과 연결 대상과 연결할 것들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하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Y축을 여기는 밴드의 밴드 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A 눌러서 핸들 밴드 선택하고 셀렉트를 한 다음에 로드 드라이버를 해야지 커베처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 상태일 때는 이렇게 Y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얘가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됐나? 네, 안 됐어요. Y축, 커베처, 키,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접혔을 때는 여기는 이 커베처의 값은 0인 상태로 돌리고 키를 주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에 의해서 펼쳐지고 구부러지게끔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대를 여러 개로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여기는 이 두 가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는 이 오브젝트도 연결해주면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 세 개를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옵션에서 여기 보게 되면 디플리케이트 인풋 커넥션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밴드나 컨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다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로 복사가 되게 되고 너무 이제 헤쳐져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그룹을 지어주고요. 그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전에 명령어 디플리케이트 스페셜의 인풋 그래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G키를 이미 사용을 했었던 명령어이기 때문에 G키를 이용하면 되지만 어찌됐건 인풋 커넥션을 이용해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45도 간격으로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우산에 살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각도는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우산을 가지고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잡이 부분에 연결해주면 돼요. 연결할 때 주의점은 뭐가 있느냐? 여기는 오브젝트의 스케일 값이 있게 되면 이 형태에 따라서 회전했을 때 찌그러짐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상위 계층의 페어런트에 이렇게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스케일 값을 1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페어런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하거나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손잡이가 지금 여러 개로 복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펼치거나
하면 이렇게 우산의 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